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처벌 조항을 두긴 했지만 검사 기관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검사기관이 직접 채취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를 의뢰한 검사 대상물을 채취를 의뢰한 검사 의뢰자가 서면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 기관으로서는 또 관리 책임을 물지는 않. 네, 현행법상 그런 경우에 본인 확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검사 기관도 같은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친자 확인이나 질병 관리, 개인 식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유전자 검사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철저한 관리와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누구 걸 바꾼다 중간에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대면해서 본인이 체열도 하고 본인의 시료를 직접 채취를 해야 되죠. 검사를 원하는 사람한테서 유전자를 분석을 할 적에는 굉장히 서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유전자 검사 동의서, 검사의 의의라든지 또 이 검사를 하면서 곧 그 유전자 물질을 폐기할 거냐 아니면 몇 년 보존을 원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홍학기 씨 가족의 동의를 얻어 실제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인 부모와 자녀가 반드시 함께와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검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희는 친자 감정할 때 부모가 다 오지 않으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원 확인부도 확인을 했고요. 가끔 문의 오거든요. 머리카락으로 또 해주느냐. 저희는 안 한다고 합니다. 친자 확인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한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도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친자 감정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세팅에서 하기 때문에 검사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절차나 섞이지 않도록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통상의 경우는 이제 아빠하고 이제 자식하고를 유전자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추가 검사를 엄마를 하는 게 더 마땅합니까? 워낙 이 검사의 식별력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빈번하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 검사를 판단을 보류하고 추가 검사를 자꾸 늘리거나 뭐 엄마를 하거나 다른 검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걸 검증하게 되죠.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검사하는 것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검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녀가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멀쩡한 친자인데도 불일치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홍 씨 가족에게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제 딸이라고 키우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버릴 거야? 우리 버릴 거야 그럼? 결과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육안으로 봐도 아빠랑 똑같이 생겼고 하는 행도 똑같은데 거기서 불이치다 그러면은 그 검사의 신뢰를 못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검사를 또 의뢰를 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딸 민지와 아빠의 일치율은 99.9988%, 민지와 엄마의 일치율은 99.997%,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대개 1000배 이상 높으면 대개 친자 관계로 인정해도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퍼센트로 바꾸면 99.9%쯤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치를 넘으면 친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99.9가 안 되면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저희가 고민을 해야죠. 아닌 겁니까? 보류를 해야지. 아니다는 아니다라 그랬잖아요. 친자가 예를 들면 2개까지는 조심해야 되는데 3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저희 고민이 깊어지면서 추가 검사를 해야죠. 친자 확인 등 유전자 검사 기관은 현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으로부터 정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체 채취가 제대로 됐는가, 또 이제 분석 단계에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가,
검사 결과를 잘 해석해